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정도 휴직하고 다시 복직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원래는 1년 정도 예정되었던 휴직이지만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취미도 즐겨보느라 복직이 조금 늦었습니다. 남들은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휴직하는데 저는 좀 예외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연을 읽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이혼을 경험한 돌싱이에요. 이혼을 한 이유를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차 있던 남편놈 때문입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왜? 이런 신보 있잖아요. 놀부 신보라고 하죠.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처음 이혼이 성사되고 호적 정리가 마무리되었을 땐 정말 홀가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당당하게 저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요. 이게 다 그 빌어먹을 남편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엄마,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집에 반찬 가지러 오래서 왔더니만 있어야 할 엄마는 없고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효정아, 놀라지 말고 들어. 반찬 재료가 좀 모자라서 마트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어. 뭐? 사고? 얼마나 다쳤는데? 어디 병원인데?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조금 놀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어쩌다가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제발 조심히 다니라고 했잖아.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렇네. 엄마가 자꾸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걱정이나 시키고 참 못난 엄마지? 엄마 지금 농담이 나와? 어디 병원인지 알려줘. 지금 당장 가게. 효정아,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괜찮은지 아닌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아, 병원 어디냐니까? 여기 고려병원 응급실이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옆에 간호사나 의사 없어? 나랑 통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직접 상태 설명 좀 들어야겠어. 얘, 너무 무리해서 오지 마. 조심해서 와라. 엄마, 나왔어. 가해자는 어딨어? 왜 병원에 없는 거야? 들어보니 앰뷸런스에 실려왔다며. 그게 말이다. 사실 내가 뺑소니를 당했어. 가해자를 모른다는 소리야? 엄마 병원에는 어떻게 온 건데? 나도 모르겠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봐. 마트 사장님이 신고해 주셔서 병원 왔어. 경찰에도 신고했으니까 해결될 거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나저나 엄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잖아. 오른쪽 무릎이 금이 갔다는구나. 충격이 심한지 십자인대도 끊어졌다고 하고. 어디 더 아픈 데는 없어? 사람이 우선이긴 한데 내가 그 가해자 잡아서 피해 보상 받아낼 거야.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뺑소니가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야 해. 그나저나 너 반찬 어떡한다니? 엄마는 지금 반찬이 문제야? 제발 엄마 몸 좀 신경 써. 아휴, 알았다. 얘,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시 저는 간호사 5년 차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국가고시에 낙방해 남들보다 출발점이 2년 정도 늦었었죠. 동료 직원의 소개로 남편과 1년 정도 짧고 굵은 연애 후 무난히 결혼까지 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헌신적이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을 해주신다기에 오전 근무를 끝내고 친정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친정엄마의 상태는 심각했고 뺑소니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저마저 침착함을 잃어버린다면 친정엄마가 불안해할 것 같아 최대한 숨겼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더랬죠.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오전 근무하고 퇴근한 거 아니야? 난 당연히 자기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퇴근은 아까 했지. 근데 지금 엄마 병원 왔어. 장모님, 어디 아프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반찬 만들어 주신다고 근무 끝나면 집에 들르라 했거든. 근데 마트 가셨다가 사고가 나셨어. 그게 정말이야? 다친 건 괜찮으시대?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말썽이라 입원하면서 정밀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 그럼 심각한 거 아니야? 아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얘, 너 그럼 오늘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서 연차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집에 밥은 있지? 나 오늘 당신 있는 줄 알고 칼퇴근하려고 했거든. 미안하지만 시켜 먹어야 해. 내가 미처 밥을 못 해놓고 나왔어. 잠깐만, 너는 뭐 하는 앤데 집에서 밥도 안 한다니? 힘들게 일하는 남편 밥도 차려주고 해야지 어디서 시켜 먹으라는 소리를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쩔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그렇지. 너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그리고 다쳤으면 얼마나 다쳤다고 그렇게 유세야, 유세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뭘 갑자기야. 평소 하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놓고 내 귀한 아들 밥 굶긴다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잔말 말고 당장 집으로 튀어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엄마가 다친 건 안중에도 없으시네요? 다친 건 다친 거고 남편 밥은 차려줘야 할 것 아니냐. 너도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런데 이게 뭐니? 너 내가 이러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 당장 집으로 와서 밥부터 해라. 어머니, 막말로 이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늘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도 바깥에서 밥벌이 하는 입장인데 왜 매번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에이, 왜들 그래,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 다 그만해.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너 그런 거 다 너희 엄마한테서 배운 거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저 엄마 간병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말하는 뽐새 봐라.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너 앞으로 반성하기 전까진 집에 올 생각 마라. 엄마 정말 왜 그래? 자기야, 가서 일 봐. 나중에 연락해.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 신혼이라면 신혼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하는 일도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 여느 부부처럼 다툼도 많이 하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시댁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내조만 하길 바라셨는지 제가 일하는 걸 무지 싫어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수술도 받으시고 오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가셨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굳이 휴직하면서까지 돌봐야 하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보란 듯이 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한참 힘들었던 시기였고 친정엄마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점점 무뎌지던 찰나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오늘은 저녁 전에 갈 것 같아. 엄마 식사 마무리만 해드리고 가려고. 아무래도 혼자 이것저것 하시는 게 불편하셔서 내가 식사까지는 봐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장모님은 차도가 없으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수술하고 경과는 좋은데 디스크까지 터진 바람에 이 꼴이지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왜 그래? 내가 친정 온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니, 왜는 무슨. 나 오늘 야근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연락해 본 거야. 그리고 나 얼마 전에 부서 옮긴 거 알지? 나 적응도 완전 잘해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 그럼 알지. 적응은 잘하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할 게 있어. 출장이 잦은 부서라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외근도 잦고 영업팀보다 더 바쁘다니까. 회사에서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수당이나 이런 건 나오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세령이 호강시켜줘야지. 그나저나
당신은 복직 언제 할 거야? 이제 곧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신청은 1년인데 엄마 상태 보면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못 해본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쉬니까 더 쉬고 싶은 거 있지? 이왕 쉬는 거 쉴 때 쉬어. 장모님도 좋아하시겠네. 간병인은 안 쓸 거지?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따로 간병인은 안 쓸 것 같네. 당신이 힘들어서 어째? 그나저나 우리 곧 결혼 기념일이지? 갖고 싶은 거 있어? 갑자기 왜 이럴까? 네. 내가 뭘? 나 원래 이랬는데. 아니, 요 근래 들어 사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네. 아무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갈 일 있는데 그때 사올게. 당신 혹시 바람 피워?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이야?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혹시 바람 피우는 거면 정말 가만 안 둔다? 아씨, 당신한테는 무슨 내가 파렴치한으로 보여?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남편을 100% 믿는 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 간병 문제로 시어머니께 한번 들이받은 뒤로는 솔직히 의무적인 부부관계에 가까웠거든요. 어느 순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연애할 때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의 태도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예전처럼 잘 지내보려 노력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구에게 남편과 요즘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니 우스갯소리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데 사랑을 갈구하는 메시지가 난무하더군요. 내연녀로 보이는 듯한 여자는 계속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온갖 음담패설을 일삼았고 호칭은 오빠였죠. 정황상 따로 만나는 오피스텔이 있는 듯했고 둘이 만난 지도 1년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기막힌 사실에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결국 저는 당분간 혼자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바람이야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여보, 나 이번 달부터 세령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뭐? 이제 5개월 된 어린애를 벌써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엄마도 간병해야 하고 상황이 이래저래 안 좋잖아. 갑자기 간병인을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세령이보다 장모님이 더 중요해? 세령이는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없잖아. 당신이 집에서 아이만 보는데 뭐가 힘들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쉬면서 집안일 솜씨 좀 느나 했더니 밖으로 싸돌아다니려고만 하고.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애 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도 뭐 가사노동이라도 했다. 이거야? 그럴 시간에 복직해서 돈이나 벌어. 아쉬운 소리 듣기 싫으면. 와, 그동안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당신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어머님 간병하는 상황에 이런 모진 말 하면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는 엄마를 건드리고 난리야?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프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 같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다정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왜 자기 마음대로야?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다 필요 없어. 육아도 내가 하고 엄마 간병도 내가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 하기만 해봐. 그리고 당신이 육아에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버릇 고쳤으면 좋겠네. 피차 일반이네요. 시비 걸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삽시다. 조용히 좀 살자고 제발. 얘, 세아가 혹시 바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안 바빠요. 조금 전에 친정에서 나와서 집 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건 알고 있지? 그럼요. 제가 직접 예약해드렸는데 모를 리가요. 결과가 안 좋기라도 해요? 그게 말이다. 내가 암이라는구나. 항상 좋은 거, 건강한 거 잘 챙겨 먹던 내가 암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그래, 유방암이라는구나. 찬수한테 먼저 말할까 하다가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너한테 이렇게 연락했다. 그럼 찬수 씨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어찌 되었든 바로바로 연락하셨어야죠. 병원 가서 검사랑 치료 받으셔야 하고요. 원래 아프면 가족 도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족 말고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찬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다. 그러니 네가 날 좀 신경 써다오. 안 사돈 간병하던 경험도 있고 어차피 넌 우리 집 며느리잖니. 그러니 잔말 말고 나랑 병원 좀 같이 다니자.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저도 친정엄마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디스크 재발하셔서 지금 거의 누워서 지내시거든요. 그럼 나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냐? 너 정말 1억이야?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좀 나누는 거 어떨까요? 주간, 야간 이런 식이요. 얘가 정말 너 출가회인이다. 당연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야지. 너희 엄마는 간병인을 붙이든지 하고 앞으로는 네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죄송하지만 어머니 어려워요. 그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실망이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는데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인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 이럴 거면 우리 찬수랑 헤어져라. 어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저도 세령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행동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뻔해요. 너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 그러려고요. 그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며느리가 다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줄 아니? 어머님 아들, 됐다. 말을 말자 하여튼 어머님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저랑 엮이는 일 없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설상가상 시어머니마저 암 선고를 받으시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한테 자신의 뒷바라지를 부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엄마 간병할 때는 고생한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저에게 대뜸 며느리 도리를 바라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고 홧김에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굳이 며느리인 저에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시어머니와 한바탕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남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쏴붙이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야, 네 엄마 허리 부러진 게 뭐 별거라고 혼자 세상 유난 다 떨고 있냐?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장모님 허리 부러진 게 별일이냐고. 너 우리 엄마 간병해달라는 거 거절했다며. 그리고 나랑 이혼한다고 했다며. 유난 그만 떨고 얼른 집 와서 애나 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다 하셨겠냐? 너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무슨 노예딱지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며느리라서 어머님 시중을 당연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누가 해?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넌데 당연히 네가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아파서 다니던 회사까지 휴직한 마당에 너라고 못할 거 뭐가 있는데? 너 돈 많이 벌었다고 나한테 자랑했잖아. 다른 일 하고 싶다고. 이 상황에 그 말을 갑자기 왜 꺼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냥 아프신 거 아니야. 뭔데 그럼? 그것도 몰랐냐? 어머님 유방암 이기셔. 수술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쪽팔려서 너한테는 말 못했나 보지? 아무튼 당신 오늘 나한테 이런 소리 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뭐? 엄마가 암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니. 이게 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대로 회사 관두고 엄마 간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회사 관둬도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신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세령이도 키워야 하는 입장에 미안하잖아. 미안한 사람이. 아니다. 됐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 당신 엄마는 당신이 간병해.
난 우리 엄마 간병할 거니까. 정말? 나 회사 관두고 그러면 사업해도 될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다고 늘 불만이었잖아. 이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복직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그럼 나 당신 말대로 회사 관둔다? 그래, 그러라니까?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 간병을 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퇴직금까지 모두 어딘가에 투자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제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건강보다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더 보이기 위해 시작할 때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바람의 증거는 이미 모아둔 상태였고 상간녀 소송까지 준비해야 해서 할 게 참 많았거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사실은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사업자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병하겠다더니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 어머니를 돌봤고 병원비까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해야 했죠. 이혼 준비를 마치고 나서 호흡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조용히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보고 있잖아. 이혼 신청서라는 글씨 안 보여? 나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어. 긴 말 안 할게. 우리 이혼하자. 참나.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라고 했어? 당신 예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 그게 이유야?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다른 법이고 우리도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변하지. 그런 거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고작 내가 그딴 걸로 이혼하는 거라 생각하니? 네 대가리에 돌 맞은 거 아니야?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최가은인지 최가영인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당신이 가은이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네가 대놓고 오피스텔 얻어서 두 집 살림하는데 꼬리 안 밟힐 줄 알았냐? 어쩐지 지나치게 나한테 잘해준다 싶더라니. 사람이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너랑 이혼하고 광명 찾겠다는 이야기지. 당신이 순순히 합의해줄 것 같지 않아서 내일이나 모레쯤 송장 갈 거야. 이미 이혼 소송 신청해두고 오는 길이거든. 그리고 그 최가은이라는 당신 여자친구한테도 전해줄래? 곧 소송당할 거니까 보상금 넉넉히 준비해 두라고. 보상금? 너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우리 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우리 가은이? 남의 가정 파탄 낸 내연녀 주제에 무슨. 그리고 걘 무사할 줄 알았어? 어림도 없는 소리야. 너희 둘 다 인생 종칠 각오해.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꺼져.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난 오늘부터 세령이랑 친정 갈 거야. 그렇게 생색내던 이 집에서 나가줄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참고로 머리 굴려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 이미 증거란 증거는 내 손에 다 있고 넘긴 상태니까. 여보, 세령 엄마, 이렇게 끝내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은 개뿔. 너 혼자 사랑 실컷 해라. 물론 나 말고 그 여자랑. 제발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다 정리하고 올게. 그럼 나 받아줄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 그러니 제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거든. 어디서 어줍잖은 말로 설득하려 들어? 이미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아웃. 그리고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땐 언제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난리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냐? 너 좋다는 그년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한 탓에 소송을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항소한다며 저에게 되지도 않는 말로 협박을 해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 위자료와 피해보상금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7천만 원 정도 받았네요. 상간녀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며 남편과 이별을 택하고 잠수를 타버렸고요. 버림받은 남편은
그때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친정집에 매일 같이 찾아와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 눈물쇼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던 터라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다 걸어버릴 거라고 협박하니 그때야 돌아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문자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계시지만 스팸 등록해버리고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투자인지 사업인지가 쫄딱 망해서 자기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좋은 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감히 내린 결론이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그땐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겠죠. 아무쪼록 저는 복직하고 요즘 정신이 없어요. 친정엄마가 아이 등 하원만 봐주시는데도 여간 죄송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돈 벌어서 저축도 잘하고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지낼 거예요. 그런 제 앞날 여러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